어르신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몽이 이제 우리가 알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가 그 과정을 봤잖아요. 그 이어서 이제 고구려가 세워지는 과정, 주몽이 성장을 해가지고 부여를 떠나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운 졸본 지역에 정착해가지고 그 나라를 세우는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구려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지금 주몽이 태어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주몽은 그렇게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에 굉장히 잘나다 보니까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정말 늠름한 청년으로 자란 주몽은 재주가 뛰어나다 보니까는 금왕의 그 7명 되는 아들들한테 굉장히 시기를 받았대요. 특히 첫째 아들이었던 대소대자한테는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큼 굉장히 좀 질투의 대상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주몽도 그렇고 또 어머니 유아 입장에서도 이곳에 더 있다가는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어느 날 유아 부인이 아들을 이제 떠나보낼 준비를 하면서 그 마국간에 가서 그 나라에서 제일 훌륭하다는 말을 하나 이제 채찍을 쳐서 이제 골라내게 되는데 털이 굉장히 이렇게 붉은 털을 가진 그 말 한 마리가 유아 부인이 마국간에서 채찍을 막 휘두를 때 이곳저곳으로 이제 피해 다니는 말들과는 다르게 마국간 난간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달려나갔대요. 그래서 주몽 보고 어서 가서 저 말을 잡아와라 해놓은 다음에 이제 유아 부인은 그 잡혀온 말 혀 밑바닥에다가 바늘을 꽂았다고 하죠. 왜냐면은 그 이제 마국간이 어떤 마국간이에요? 왕실의 마국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말들은 어쨌든 왕이나 왕자들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뭐 버려지더라도 버릴 수 있는 거고 갖더라도 가질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 왕이나 왕자들이 오기 전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을 골라가지고 이제 유아 부인 머리에는 다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늘을 혀 밑에다가 꽂아놨으니까 얼마나 그 말이 고통스럽겠어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래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 삐쩍 마르고 이제 이 털도 빛을 잃게 되고 막 앙상한 그런 볼품없는 말이 되었을 즈음에 이제 왕과 왕자들이 사냥을 나가기 위해서 그 마국간을 찾았대요. 근데 그 마국간을 찾아와서 보니까는 뼈만 있는 말이 있으니 도대체 저 말은 뭐냐 이제 얘기를 했겠죠. 갖다 버리라고. 그랬더니 이제 주몽이 그럼 저 말을 제가 가지면 안 되겠냐, 저한테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제 왕자들은 굉장히 비웃었대요. 그런 말 갖다가 뭘 쓰려고 그러냐. 하지만 이제 금왕이 이왕이면 좋은 말을 가져라 주몽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저는 저 말을 갖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네가 그렇다면 그 말을 갖도록 하라 이렇게 허락을 받고 결국은 이제 그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그 준 말을 이제 이 주몽이 얻게 되죠. 그래서 왕의 허락도 받았겠다. 이제 왕과 왕자가 돌아간 다음에 혀 밑에서 바늘을 뽑아서 잘 먹이고 훈련을 잘 시킨 다음에 결국은 주몽은 자신을 따르는 오이마리 협부라는 이런 3명의 그 의형제로 갈까요?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 부여를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불행하게 이 부여를 탈출해서 멀리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여기 일이라고 써놓은 요 좁은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몽 일행이 이제 쭉 이렇게 부여에서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출발할 때는 자신들이 어디로 갈지 정말 모르는 그런 목적지 없이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잠시 어떤 큰 나무 그늘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왔다고 그래요. 근데 주몽은 그 비둘기를 보면서 배가 뿔룩한 걸 보고는 저거 우리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거다 이러면서 활을 쏘아가지고 그 비둘기 2마리를 이렇게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도대체 뭔 얘기냐 무슨 얘기냐 이제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비둘기를 잡고 그 배를 갈라보니까 그곳에 이제 허기져서 정말 먹을 것 없이 그냥 급하게 내려오느라고 지쳐있던 이 주몽 일행한테 유아 부인이 보낸 그 비둘기 뱃속에 보리가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 비둘기도 먹고 또 배 안에 있던 그 보리도 익혀서 먹은 이 주몽 일행이 허기를 달랜 다음에 다시 힘을 얻어서 먼 길을 떠나가지고
이제 졸본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결국은 주몽일행은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고구려 사람들이 주몽도 물론 자신들의 이제 시조로서 이제 나라를 세운 인물이니까는 이렇게 신처럼 모시지만은 또 주몽의 어머니께서, 어머니 누구예요? 유아 부인이 그 보리를 보내줘가지고 무사히 이 먼 곳까지 내려올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아 부인을 곡식의 신으로 제사를 모셨다고 합니다. 자, 고구려의 건국 보겠습니다. 압록강 중류, 동가강 유역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그랬죠? 우리가 주몽 이랬지만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명성화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몽이 데려갔던 그 이주 세력들, 부여온 이주 세력, 이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하고 원래 이 졸본 지역에 있었던 그 토착 세력들이 연합해서 만든 나라가 바로 고구려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도읍지, 원래 졸본에서 주몽이 나라를 세웠고 이후에 주몽의 아들 그 유리왕은 주몽이 부여를 떠나올 때 이미 결혼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예씨 부인이라고. 근데 이제 임신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데리고 내려오지를 못하죠. 함께 떠나오지를 못하는데 이후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되거든. 자신을 찾아올 수 있는 증표를 남기고 갈 테니 그 증표를 찾아가지고 오게 하시오라고 하면서 이 주몽이 떠났는데, 이후에 그 유리가 아버지가 숨겨놓은 증표를 찾아서 고구려를 오게 되고, 그곳에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유리가 왕이 되죠. 그래서 왕이 된 이 유리가 이 졸본은 원래 자신이 물론 이 부여라는 나라에서 내려왔지만 또 이곳에 토착 세력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지지를 받던 또 왕자들도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후 그들이 떠난 다음에 유리는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이게 그 평지의 졸본, 예전에 그 졸본 지역이 근데 이제 오늘날의 졸본의 그 모습이고, 이곳에 이제 산성, 나라가 이제 어떤 위기, 전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왕은 안전한 곳에 가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이게 이제 그 주몽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에 그 나라를, 그 군사를 지휘하던 오녀 산성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왕 때 두 번째 도읍지 국내성으로 천도하게 되고, 그리고 장수왕 때 우리가 남하 정책을 통해서 남쪽으로 영토를 크게 넓히면서 이제 평양성으로 도읍을 천도하게 되죠. 자, 우리 부여에서 힘겹게 이 졸본 지역에 정착한 주몽이 내려온 곳에는 이미 졸본 부여라고 해가지고 이곳을 다스리던 그 부족장 왕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연타발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 졸본부의 왕으로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연타발이라는 왕한테는 딸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딸이었던 소손우라는 딸이 있었어요. 소손우는 주몽보다는 연상이었어요. 나이가 좀 한참 위이긴 했지만은 이 연타발은 주몽을 보고 첫눈에 반하죠. 너무나 늠름하고 괜찮은 젊은이가 이곳에 와 있고 또 정착해 있는 동안에 부여의 그 공격을 부여가 자꾸 이제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을 침략하게 되는데, 그때 이 졸본 부여 지역도 많은 이제 전투를 치르게 되나 봐요. 그런 과정에서 주몽이 같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괜찮은 청년이 있다, 내 사회로 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